안녕하세요. 겁쟁이 딜러입니다. 엔카를 믿어도 될까요? 제가 현직에 있는 딜러이다 보니 주변에서 정말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저는 초보자는 엔카를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중고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엔카 사이트에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엔카를 들어가 보면 수천 대의 차량이 올라와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어떤 게 좋은 차이고 어떤 게 함정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엔카에서 좋은 차 고르는 방법을 현직 딜러인 제 수준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좋은 차를 구입하기 위해선 우선 중고차 플랫폼의 구조부터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K카와 엔카입니다. K카는 대기업이 직접 차량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직영 구조의 플랫폼입니다. 회사의 돈을 활용해서 회사 브랜드로 회사가 차를 매입해오고 회사가 차를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 이후에 생기는 큰 문제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나몰라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대기업이기 때문에 돈 몇 푼에 브랜드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선택을 하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반대로 엔카는 어떤가요? 엔카는 광고판에 가깝습니다. 누구든 광고비만 내면 매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불성실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람도 엔카에 광고를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걸러지지만요. 근데 그러든가 말든가 엔카 진단을 보고 차를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엔카 진단을 맹신해서 이상한 차를 사시는 겁니다. 엔카가 진단했고 그 진단 사실을 보증하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엔카 진단이라는 단어가 좋은 차라는 단어와는 상관관계가 좀 부족합니다. 엔카 진단은 무사고를 보증하는 광고 상품입니다. 무사고는 차량 상태가 좋음을 대변하지 않거든요. 저번 영상에서 제 친구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 미니를 신차로 구입한 여자인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신차를 구입하고 2,000km 정도의 BMW 센터에서 엔진 오일을 길들이기를 한번 갈았고 그 다음에 3만 km를 쭉 탔다고 합니다. 엔진 오일을 가르라는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깜빡하고 잘 몰라서 그냥 3만 킬로, 4만 킬로 탔던 겁니다. 차가 너무 심하게 떨어서 정비소에 방문을 했더니 엔진 오일을 이때까지 한 번도 안 갈면 어떡하냐, 다 떡졌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운전을 되게 조심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관리가 정말 잘 된 사고차 대 엔진오일 3년 동안 안 갈고 막 탄 완전 무사고 차량 하면 당연히 관리 잘 된 사고차가 훨씬 가성비 좋고 오래 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무사고에 집착하는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고가 조금만 있어도 질색하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요. 대표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차를 무사고라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항상 사고가 났던 데는 반복해서 사고가 난다고 생각을 하셔서 무사고에 집착하십니다. 예, 그런 분들은 차량 상태나 소모품 관리 같은 거에 큰 관심을 두기보다 오직 사고가 어디 났는지에만 집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상한 차를 어릴 때 사오셨습니다. 무사고 차가 빨리빨리 회전이 되다 보니까 무사고 차라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사람이 차를 운영하다 보면 사고가 한 번쯤 날 수 있어요. 사고가 크게 나진 않아도 교환 정도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무사고 차는 정말 흔치 않고 빨리빨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관리 잘 된 사고차는 딜러들이 많이 타게 됩니다. 저도 그런 사고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N카와 K카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디서 차를 사라는 말이냐 하면 차를 처음 구입하는 초보는 그냥 K카 가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는 보증과 대기업의 서비스에는 다 그 비용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N카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K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 좀 더 비싼 편이고요. 1,000만원짜리 차가 대략 50에서 6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1,000만원짜리 차에서 50만원, 60만원 차이가 적다고 별로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60만원 정도면 그 차에 들어가는 케미컬류는 거의 다 교환할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가성비와 좀 더 많은
품목의 차를 고르고 싶다 하면 엔카에서는 어떻게 차를 골라야 하냐라고 여쭤보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엔카에서 좋은 차를 고르기 위해서는 성능 기록부를 봐야 합니다. 성능 기록부는 이제 중고차 개인 간의 거래에는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매매 상사와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 성능 기록부가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이 돼야 하는데 번외로 이거 못 믿는다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것도 좀 어리둥절한데요. 딜러들이 돈 주고 이걸 지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보다 보면 많던데 어디 뭐 파키스탄 같은 데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하다가 성능장 문 닫을 수도 있는데 몇 푼 받고 지운다는 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하신다면 그러니까 내가 구입하는 차의 성능 기록부가 조작될 걸 걱정하실 정도면 번개 치는 날 밖에 나가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번개 맞을 수도 있잖아요. 거의 그 급이에요. 저희 딜러들은 성능 기록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지 않아요. 왜냐면 솔직한 말로 시도해봤기 때문입니다. 애매한 거 아니야 하고 우겨도 절대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엔카를 보면 성능 기록부가 올라오지 않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엔카 진단 딱지가 붙어 있어도 성능 기록부가 올라오지 않는 매물들이 많은데요. 이 딜러들은 엔카를 보통 하루에 평균 6시간 이상 봅니다. 그런 딜러인 저도 성능 기록부를 안 올리는 딜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차 상태가 확실하지 않겠죠. 어디 하자가 있어서 빨리 팔고 싶고 어떻게든 전화라도 하나 더 받고 싶어서 이게 없으면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숨기는 게 없고 당당한 사람은 그런 얕은 수를 쓰지 않아요. 대부분의 딜러들이 그렇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죠.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가격을 보셔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렸지만 딜러는 밥 먹고 엔카만 죽어라 봅니다. 견적을 넣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저도 오늘 견적 20개 넣고 왔는데 30개인가 넣고 왔는데 하루에 수십 건의 견적을 넣고 수십 개의 차량의 시세를 파악합니다. 옵션, 키로수, 차 색깔, 렌트 이력, 경쟁, 동급 매물의 가격 등등 해서 수없이 많은 변수를 고려해서 시세를 파악해요. 이 딜러는 절대 이유 없이 싸게 팔지 않는다는 건 이런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은 평생 동안 차를 5번 내지 6번 정도 사시겠죠. 딜러들은 한 달에만 해도 수십 대의 차량을 매입하고 판매합니다. 누구보다 차 시세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누구보다 내 차 가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200만원, 300만원 싸게 나온 차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요. 사고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일 수 있습니다. 저도 딜러하기 전에 중고차 허위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시세를 엔카로 보다 보면 허위에 가끔 현혹되곤 합니다.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매물을 볼 때는 그 지역이 그 지역인지 확인을 하고 허위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요. 그 지역이 어딘지는 제가 굳이 말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허위에 대한 것도 제가 또 얘기를 하면 또 한 트럭인데 사실 이 허위라는 게 인생에서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아요. 가끔 뉴스에서 허위 딜러가 고객을 캐비넷에 가둬놓고 차를 사게 했다 이런 걸 보고 겁을 먹게 될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 겪게 되는 허위 매물은 제가 최근에 수원으로 이사를 오면서 부동산에서 허위 매물을 많이 당했는데 결국 허위 매물을 당하면 그냥 시간 낭비, 발품 낭비에서 끝납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공권력이 국민을 정말 잘 보호해 주기 때문에 허위 매물을 당했는데 그 상대 딜러가 위협을 가한다면 112에 신고를 하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분들께서는 10분이면 현장에 도착해서 정의의 지팡이를 내려주십니다. 걱정할 필요 전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허위 매물이 또 나쁘냐? 허위 매물이 나쁘죠. 근데 장점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첫 차를 구입하는 사회 초년생에게는 이런 경험은 한 번쯤 해보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나의 코 묻은 돈을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발악하는구나. 이 세상이 정말 따끔하고 무섭구나를 이런 기회로 배운다면 좀 더 성숙한 어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숙한 어른이 못 돼서 아직 이러고 있지만요. 돌아와서 세 번째로 해야 하는 건 결국 발품입니다. 결국 엔카는 광고판이기 때문에 답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능 기록부와 보험 이력을 확인한 뒤에는 반드시 차를 보러 가야 합니다. 가끔 탁송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차는 종이와 사진으로 보고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동을 걸어봤을 때 엔진 소리가 어떤지, 미션이 변속할 때 충격이 있는지, 옵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체크하셔야 합니다. 모든 버튼 다 눌러봐야 되고요. 에어컨 켜보셔야 하고요.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다 해보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죠. 이런 버튼들이나 이런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눌러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시동을 걸어봤을 때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지 미션에서 변속 충격이 있는지는 일반인이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차를 많이 사봐야 6번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탐색군의 양이 부족합니다. 좋은 차를 고르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은 건지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되는 탐색군이 굉장히 많죠. 이 내용이 알고리즘이 인생을 계산하다에 보면 나오는데요. 뭐 중고차 채널에서 뭐 책 얘기를 하냐 뭐 거의 개소리인데요. 나름 일반인 분들이 차를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을까를 고민해봐서 나온 결론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반인이 차를 잘 보시려면 탐색군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엔카에서 차를 딱 한 대만 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대만 정해서 오지 마시고 특정한 하루를 잡고 차를 3대를 보는 겁니다. 탐색군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어떠한 결정도 하지 마시고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차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차를 보시는 겁니다. 그 3대를 본 이후에는 본 3대보다 더 좋은 조건의 차가 나타났을 때 바로 그 차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알고리즘이 인생을 계산한다 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읽고 삶에 적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방법도 있어요. 밥 먹고 엔카만 보고 차만 사고 차만 파는 저 같은 딜러한테 알선을 부탁하면 혹은 고용하면 세대 탐색이 아닌 수백 대, 수천 대를 탐색을 마친 인재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해서 좋은 차를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를 고용하시면 되고 아래 고정 댓글에 전화번호 남겨놓겠습니다. 좋은 중고차 고르기 5번째, 옵션입니다. 중고차를 사실 때는 풀옵션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 옵션을 많이 넣는 건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썬루프 하나에 100만 원이 넘고요. 요즘에 파노라마 썬루프 180만 원 하죠. 어라운드 뷰를 넣으면 또 어라운드 뷰면 넣지 못해요. 다른 거 패키지로 넣어야 되는데 한 380만 원, 60만 원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중고차 시장에서는 옵션에 대한 가격이 전부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차량 가격이 중고 시세로 산정될 때는 연식, 키로수, 사고 유무를 추측으로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옵션과 렌트 이력은 부가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중고차를 구입하실 땐 가성비의 목적으로 옵션이 많이 있는 차를 구입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이제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는 가성비를 빼고 보면 사실 구입할 이유가 없어요. 가성비를 고려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안전해야 해 하는 분이라면 신차를 구입하시는 게 맞는 선택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시는데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 5년 된 차인데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 어디 문콕 없나 아니면 실내에 스크래치 없나 하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신차를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서로 피곤한 일이 되거든요. 좋은 중고차 고르는 마지막으로 딜러의 신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댓글도 많이 보셨죠. 딜러는 절대 믿을 수 없다. 폭리를 취한다. 딜러 입장에서 상처되는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0만 원짜리 차를 팔아서 3,400만 원 남겨먹는다. 상담하다 보면 왜 3년이나 차가 지났는데 이렇게 비싸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량을 갖고 있는 차량을 딜러에게 판매하는 입장이라면 1000만 원짜리 차를 500만 원에 파시겠어요? 저희가 3,400만 원을 남겨먹으려면 시세 1000만 원 하는 차를 500만 원에 사와야 합니다. 불가능하거든요. 절대 아무도 저한테 차를 팔지 않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중고차를 구입하는 입장이시라 그렇지 신차를 타다가 중고시장에 판매하는데 3년밖에 안 지났는데 반토막이 났으면
파시겠나요? 저 같으면 안 팔 것 같습니다. 딜러 이윤이 그렇게 높다면 아마 중고차 딜러라는 직업은 초엘리트가 잠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라는 인센티브에 반응하고 그렇게 이윤이 많이 남는다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학력자가 필요할 거고 제도권의 보호를 더 강하게 받게 될 겁니다. 제가 허위 매물을 당하고 최악의 서비스를 받았던 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불한 돈에 친절함을 베풀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서비스 공급자 입장이 된다면 최고의 차를 골라드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5만 원만 주신다면 편의점 알바하지 사후 리스크 지면서 차를 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제 뭐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유튜브에 얼굴을 내놓고 하는 사람이 사후 리스크를 쌩 까면서 차를 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엔카에서 좋은 차를 고르려면 4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보증을 맹신하지 말고 범위를 확인할 것. 엔카 진단을 너무 믿지 마세요. 차 상태와 상관관계가 부족합니다. 둘째,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싼 매물은 무조건 피할 것. 셋째, 발품 팔고 성능 기록부와 보험 이력을 반드시 대조할 것. 그 알고리즘이 인생을 계산하다 보면 37% 탐색군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꼭 3대 이상은 보시고 차를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명심할 것. 이 4가지만 지키셔도 엔카는 위험한 곳이 아니라 좋은 차를 싸게 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차를 사셔서 오래도록 그 차와 행복한 시간, 추억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겁쟁이 딜러였습니다.